안녕하십니까. 로얄 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재의 사고력 키우기에 대해 멘토링 하겠습니다. 천재의 재능과 영재의 능력은 선천성 ADHD입니다. 사람마다 선천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타고난 재능을 찾아 인정하고 키우면 자기만의 창의성으로 영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재는 타고나지만 영재는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영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위인들의 궤변과 기백이 오늘날 위대한 문화와 문명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영감들이 타고난 ADHD입니다. 내 아이의 ADHD에 맞는 길을 찾아 끈기 있게 개발해주면 내 아이도 영재가 됩니다. 측면사고, 정상적인 방향이 아닌 측면에서 문제를 사고합니다. 좌우사고로 왼쪽을 두드리고 오른쪽을 공격합니다. 다른 영역의 지식을 최대한 이용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각도에서 관찰하고 분석하여 해결합니다. 문제와 아주 먼 영역에서 힌트를 얻어내는 사고법으로 우회 전술과 같습니다. 1. 목표 측면. 문제를 측면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면 핵심 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2. 측면 추리. 수영을 못하는 사공이 조심해서 배를 몰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역행사고, 대립, 전도, 상반되는 각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반대사고라고도 합니다. 결과에서 시작해 원인을 향해 파고들어 정답을 얻어내는 사고입니다. 1. 반전 역행사고. 이미 알고 있는 사물을 정반대의 시각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2. 전환 역행사고. 해결 방법에 장애가 있을 경우 사고의 방향을 바꿔 새 해결책을 찾습니다. 3. 결점사고. 결점을 이용하거나 확대하여 이용 가능한 것으로 바꿉니다. 차이사고. 전통적인 개념을 깨고 어떤 속박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각도로 문제를 인식하고 사고합니다. 주요 규칙과 방법은 대조 영상법으로 두 사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조 영상법은 객관적인 사물의 차이점이나 반대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두 사물을 놓고 비교하며 대조와 반대말의 개념을 이용해 차이사고를 해봅니다. 취합사고. 취합사고는 방향과 범위가 있는데 폐쇄적이고 엄밀하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산발적인 생각들을 분석, 비교, 선택, 종합을 거친 후 결론을 도출합니다. 1. 다양한 사고를 종합해 하나의 맥락을 가진 사고로 만드는 것. 2. 혼자 이 문제를 연구해보게. 기밀 사안이니 보안에 신경을 쓰고 같은 사고입니다. 조합사고. 대상의 각 부분, 영역, 요소를 함께 조합해 사고하는 방법으로 발명과 창조의 가장 보편적인 사용법입니다. 연필과 지우개의 조합, 학용품 종합 세트, 붓은 토끼털과 대나무통의 조합, 각종 칵테일과 각종 커피들의 조합.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을 조합하여 사고한다면 창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완곡사고.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후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입니다. 베니스의 상인의 포샤, 안토니오와 사일록. 비오는 날 거지가 부잣집에서 구걸하기. 동전게임. 1. 5개의 동전을 꽃 모양으로 만듭니다. 2. 번갈아 가며 동전을 집습니다. 3. 한 번에 하나에서 2개를 집을 수 있습니다. 4. 마지막 동전을 집으면 이깁니다.
5.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사설사고. 선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소를 알고리즘의 형태로 연결하고 각 요소 사이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여 정답을 찾는 사고입니다. 핵심은 여러 사물을 사물의 고리처럼 연결시켜 그 중 한 가지 사물만 보아도 나머지 사물이 저절로 떠오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알래스카 자연보호구역 동물원의 사슴과 늑대, 개, 닭, 배추의 강 건너기를 몇 번에 할 수 있습니까? 1. 배에는 한 번에 하나만 실을 수 있습니다. 2. 사람이 없으면 개는 닭은 배추를 먹습니다. 내 아이가 좋아하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베토벤은 모방을 무척 중시했습니다. 9번 교향곡을 창작할 때 클레멘티의 기법을 많이 적용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했습니다. 피카소도 세잔 같은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모방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영재교육 멘토링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좋은 의견과 질문을 바랍니다. 교육 현장에서 직접 가르친 노하우로 멘토링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열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